부동산 책 읽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반드시 검증하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반 상품처럼 쉽게 접근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주변의 지인이나 전문가의 말만 믿고 확인 없이 계약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 책임도 입법화 여부를 대체 확인해야 한다. 그 스크린 이야기한 거 부동산 있었잖아요. 거래를 할 경우 캔슬인 반드시 그 자기 책임 사건인지 하에 이야기였는데, 확인과 검증 네, 작업을 거쳐야 그게 한다. 하셨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확인과 검증 저요? 과정을 팔았냐고요? 거쳐야 맞아요. 하는 그거 것은 옵션 사적인 그 정보뿐 아니라 카테고리를 보고 공적인 하시니까 정보도 마찬가지다. 특히 스타프. 정부의 공적 근데 정보는 지금 제가 그 정치적 비슷한 상황과 거를 하나 사회 변수 보고 등을 있는데, 종합적으로 스마트 고려해서 스토어인데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100% 추진하는 것으로 믿지 셔터 말고 번호하고 나는 입법화 다르니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또 발표한 스마트 스토어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인터파크에 입법 스타프 부인 그녀가 있으니까 지금 국회의 사이도원이라는 의결을 분이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드원 따라서 많다고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고 사이드원 해서 전부 옆에 실행할 것으로 사이트처럼 저 오해해서는 안 사이드원이 된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마트 대표적인 스토어겠어요? 사례가 스마트 전월세 스토어인가? 대란 때마다 네. 단골로 다른 등장하고 옵션 있으며 몇 때 년째 그냥 여당과 야당 간 스타프로 줄다리기를 스마트 하고 스토어에서 있는 스타프 전월세 연장이라고 그러는데 상한제와 그게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계약갱신 스타프 청구권제이다. 스타프 부동산 정책은 여야 간의 근데 나 입장 차이, 그거는 정치적 할때 상황, 스타프 해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사회적 나는 그게 변수 등을 낫다. 고려하여 투자 스타프가 시기를 결정해야 들어가거든요. 한다.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은 국회에서 스타파크 입법화가 인터파크라고.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네. 거기는 아마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안전하다. 거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했을 거예요. 개발 네, 찾아 다 계획은 실현 찾아봤더니만 가능성을 검증해야 공공기관의 개발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LH공사이다. 그러나 근데 그거 다 살을 LH공사조차도 계획대로 살 건설을 떼는 하지 거예요. 못하는 사 소송을 천인데 당하거나 이거는 비난을 받을 경우가 많다. 2000년도 후반 LH공사인 두께감이랑 청라신도시와 영종신도시를 연결하는 제3 연육교를 2014년까지 건설한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호선을 청라신도시까지 연장하겠다고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봐야 한다. 도로, 지하철의 건설 계획은 예산 문제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 분양 광고는 현장에서 확인하라. 분양 광고는 소비자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 가장되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역세권 5분 또는 10분 거리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 사전에 따르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업무, 주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란 반경 500m 이내 도보 10분 이내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반경 1km, 도보 15분까지 역세권으로 보는 등 업종과 지역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분양 홍보물에 5분 거리 역세권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차량으로 5분 걸리는 곳도 있다. 따라서 도보로 5분인지 차량으로 5분인지 명확히 하고 현장에 가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직접 걸어서 보면서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장에 가서 역세권 여부만 살피지 말고 주위 경호시설, 병원, 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 관공서와 학교 등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공적 서류는 확인하고 검증해야 공매를 받거나 급매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등 각종 공적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모르는 분야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경우 대부분은 대출금 또는 개인 채무 등을 갚지 않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종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명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서 보고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의 자문도 모두 다 믿기보다는 본인의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나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각종 규제 여부를 확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화와 인허가는 관공서에서 확인해야 부동산 규제와 인허가 등의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구입을 할 경우에는 중개사의 말만 믿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부동산은 관련 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시장이 단기간 변하는 유동성이 큰 분야이다. 따라서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자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계획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정부 기관에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 단체마다 각종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지자체 단체의 해당 부서에 찾아가 규제사항 여부를 체크하고 인허가 또는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 그 옆에는 부동산 정보 확인 및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구분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공공기관의 개발 계획, 분양 광고, 공적 서류 및 전문가 자문, 부동산 규제 및 인허가. 네, 이거는 최현일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네이버 부동산 2014 4월 28일에 있습니다. 분양 광고는 꼼꼼히 확인해라. 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는 4년 분양 광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 학군, 쾌척한 주거 환경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앞세워 광고를 하지만 조금 과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과 교통 시점 확인.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접근성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인 전철 역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성과 교통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전철역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경우 신중해야 한다. 인천 송도에서 분양하는 모 건설회사의 경우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 지역을 강조한다. 인천에 직장이 있는 지우자라는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거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는 45km가 넘는 거리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하거나 모두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인 다산 신도시의 분양 광고에서도 접근성을 강조하지만 강남 또는 광화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1시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게 갈 것 같아. 다른 생각해야 데도 한다. 따라서 직장과의 출퇴근 다른 거리를 산파도 가고 생각하면서 분양받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전철역 아까 개통 시기 렌터카라고 했잖아. 또 잘 고려해야 네. 한다. 거기는 아마 경기도 지금 말씀하신 별내 건 신도시의 경우 말씀하신 건 지하철 정말 했을 8호선 거예요. 연장선이 다 이미 별내선이 찾아가지고 한 거라. 2022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이미 입주한 수요자들이 경로 개통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부분에 대한 것도 커피는 점검한다. 생색이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입주자들이 근데 그거 분양 다 광고와 살을 달리 아파트 살 주변의 빼는 거야. 초주민 살 다니까 로비가 천인데 설립되지 빼는 거야. 않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께 가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2008년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육청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구 내 초, 중, 고교 등의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 등으로 취약 연령 자녀가 줄어들면서 계획된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허위 가장 광고로 보고 건설사가 세대별로 50만 내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책자의 학교 설립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고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쾌적한 주거 환경 여부 체크. 분양 광고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 파주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강조하였지만 입주 후 주변의 군부대 사격 연습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 가장 광고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 아파트의 경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강조하지만 인근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어오는 악취로 여름이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있다. 분양업체는 공동묘지가 있을 조망권에 문제가 있지만 공기가 맑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맞다고 항변하였다. 7. 본대에는 정보를 찾아라.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에는 갭 투자, 무피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갭 투자. 갭 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들여 단기간에 전세 가격을 올려 자기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즉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은 주택을 골라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매입한 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내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산 뒤 2년 뒤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갭 투자는 전세 대란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 대상으로 2,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거 상품이 대부분이다. 갭 투자는 서울의 경우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부터 지금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갭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갭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수익이 가능하다. 갭 투자를 하려는데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성북구 기름뉴타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작년 5억 원에 형성되었는데 전세 가격이 한때 4억 6천만 원까지
떨어져 갭 투자를 한 경우 4천만 원의 손실을 깨겼다. 이는 갭 투자의 피해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향후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해보고 상승한다는 판단인 사람은 갭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 내 돈 안 드는 묵빛 투자. 묵빛 투자란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 등을 활용하여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통해 1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원 1천만 원에 임대하여 자기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임대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전세 가격을 올려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아 권리가액 정리 후 전세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올려 자기 돈 안 들이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던 직장인 김모씨는 서울 신촌의 원룸을 8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았다. 금융권이 7천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였다. 이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의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다. 김모씨는 자기 자금 2천만 원을 회수하고 대출 이자 월 25만 원을 제외하고는 월 35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대는 이른바 내 돈 안 들이는 임대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늘고 있다. 내 돈 안 들이는 임대 사업은 전세 가격 수준으로 집을 매입하거나 매입 시 발생하는 총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여기에 높은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경매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돈 안 되는 임대사업은 최소의 자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보는 눈과 권리 분석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현장을 둘러보는 등 발품도 팔아야 가능하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부동산을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격만 하면 가격이 저절로 오르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시대였다. 그러나 낮은 예금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 돈을 안 들이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경매를 활용하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이 경매는 낙찰받은 대출, 권리가 보증금의 합계와 같게 만들어 내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2억 원의 아파트를 낙찰받았다면 대출금이 1억 4천만 원과 보증금 6천만 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출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많이 나와야 한다. 즉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금 이자를 상회해야 한다. 나홀로 저층 아파트를 낙찰받아라. 나홀로 아파트 또는 저층 아파트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역용하는 방법이다. 나홀로 아파트의 단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들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가격이 비싸다. 또한 1, 2층 저층의 경우 방법이 취약하고 조망권이 낮거나 소음이 심해 투자자들의 의문을 받았다. 이러한 물건들은 평소에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항문성이 낮다. 그러나 주택이 부족하여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며 싼 가격보다는 싼 임대료 등의 장점으로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나홀로 아파트의 저층을 싸게 낮춰가다 전월세 급등 시기에 높은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전월세가 급등하면 월세 매매 시세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말에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의 가장 좋은 시기를 노려라. 부동산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때이다. 일반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는 매매, 경매, 청약 등 모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 아주 더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이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가장 더울 때와 장마철 부동산 매입이 적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휴가를 떠나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겨울의 크리스마스 때부터 음력설까지 날씨가 춥고 연말과 연초 분위기 등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기이다.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내다 팔 때 싸게 사두었다가 일반인들이 몰려올 때 내다 파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또는 지금 부동산을 산다면 어떤 곳에 있는 상품을 사야 하는지 등이다. 부동산은 투자자와 자금 상황에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에 달려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반대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았다. 이처럼 부동산은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문가 여부를 떠나 상승기에 매입했다면 돈을 벌고 반대로 하락주기에 매입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거 2012년에서 13년 분양에 나섰던 마곡지구, 삼성지구, 미래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미분양으로 고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투자자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당시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